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 군수가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춘천에 제대군인 지원센터가 들어섰습니다. 군부대 해체에 따른 위기를 해결할 대책이 될지 주목됩니다. 강원도가 추진하는 강원형 일자리 사업에서 특혜 의혹이 나왔습니다. 강원도는 민간 투자를 유치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북항쟁 40년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 군수가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된 1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 군수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였습니다. 최 군수는 2015년부터 2년 동안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 체육대회와 군부대 축제에 각각 행사 진행비와 위문금으로 2억 3천여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관련 조례에서 정한 지원 범위와 규모를 넘었다며 최 군수의 기부 행위가 맞다고 판단했는데 2심 재판부는 이를 완전히 뒤집고 조례에 근거한 것이 상당하다며 범위 등을 확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돈을 지원하기 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를 지시했고 실제 선관위에도 문의했다며 최 군수가 선거법을 어길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자치단체도 비슷한 행사에 비슷한 방법으로 돈을 지원하고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군부대 위문금에 대해 보조금 심의가 없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봤지만 명백한 법 위반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저에게 무한한 사랑을 보내주시는 화천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실을 사실대로 밝혀주신 재판장님을 비롯한 그 재판관님께도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에 이어 최문순 화천 군수도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기사회생한 분위기입니다. 최문순 화천 군수에 대한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조인묵 양구군수에게 벌금 300만 원, 김진하 양양군수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조 군수는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에 편저자로 이름을 올려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고 김진하 양양군수는 노인회 회원들에게 워크숍 경비 1,800여만 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조인묵 군수는 1심에서 무죄, 김진하 양양군수는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재판은 오는 28일에 열립니다. 군인이 많은 접경지역 강원도. 전국 다른 권역에는 있는 제대군인 지원센터가 그동안 도내에서는 없었는데요. 오늘 문을 열고 일자리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군부대 해체에 따른 인구 급감의 위기 속에서 타개책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국방부의 국방개혁에 따라 도내 4개 사단이 해체되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된 강원도. 7만 명 가까운 인구가 유출될 걸로 예상되는 등 접경 지역은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 군인을 위한 일자리 지원센터가 춘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군부대가 밀집해 있는 접경 지역이지만 그동안 일자리 지원을 받기 위해선 서울로 가야만 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을 위해서 이런 제대군인 지원센터가 하루빨리 개소되기를 10여 년 동안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렇게 제대 군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정책은 사실 강원도가 지자체 차원에서 2012년에 시작했습니다. 현재 춘천의 제대 군인 정착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차원의 정책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또 드론과 3D 프린팅, 앱 개발과 VR 등의 일자리 교육은 강원도 산업과 맞지 않아 구직과 정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일정한 분야의 프로그램이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받을 수 있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으로 전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에 살고 있는 제대 군인은 5,800명. 군부대 해체 위기 속에서 제대 군인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이 실제 정착으로 이어지면서 실효성을 거둘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원도가 강원형 일자리 사업을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려다 보니 난데없이 민간 투자사가 끼어들어 공사를 관련 업체에 몰아주는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형 일자리 사업을 위해 강원도는 전기차 조립 임대 공장 2동과 주행 시험 도로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강원도 임대 공장과 시험 도로가 들어설 땅을 생뚱맞게 도내 모 언론사의 자회사가 43억 원에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자회사는 강원도 임대 공장과 시험로를 짓는 190억 공사를 언론사 최대 주주인 건설사에 맡겼습니다. 전기차 생산업체 공장 50억, 강원도 임대 공장과 주행로 190억 등 240억대 공사를 언론사 최대 주주인 건설사가 가져간 겁니다. 강원도는 이전 기업의 요구대로 공장을 지어줘야 하는 상황에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민간에 투자를 맡기고 이를 추후에 취득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내부에서 아무 이상 없는 걸로 확인을 했고 의회에다가도 이미 보고를 드린 상황입니다. 3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강원도와 횡성군 세금 233억 원이 투입되는데도 이와 관련한 공고나 입찰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매입가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관리 감독 없이 민간에만 맡겨지면서 공사가 제대로 될지 감독할 방법도 없습니다. 강원도 매입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땅을 사고 190억 공사를 경쟁 없이 가져가 특혜 의혹이 일고 있지만 강원도는 민간 투자를 유치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사북 항쟁은 지난 1980년 4월 노동 착취와 어용노조의 반발에 탄광 노동자들이 벌인 생존권 투쟁입니다. 사북 항쟁 40년을 앞두고 명예회복과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발족됐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0년 4월 21일 정성군 사부급 동원탄자 광부와 가족들이 회사 측의 착취와 노조 운영에 반발하면서 사북 항쟁이 시작됐습니다. 계엄 당국은 유혈 사태가 빚어지자 폭도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투입한 끝에 나흘 만에 일단락됐지만 200여 명이 잡혀가 고문을 당하고 31명이 구속됐습니다. 사북 항쟁은 뒤늦게 정부와 회사, 어용노조의 불의에 맞선 민주화 운동으로 재조명됐습니다. 2008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권고했습니다. 사북 항쟁 발발 40년을 앞두고 명예회복 그리고 정부의 배상과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사북 항쟁 특별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요구사항을 관련 기관과 부처에 전달하고 다음 달 2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벌일 계획입니다. 사북 항쟁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 우리 민주화 운동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제대로 규명하는 그런 작업들이 빨리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강원도 의회는 사북 항쟁 40년을 맞아 기념일 지정 등 강원도 차원의 기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의원님들의 우리 사북 항쟁에 관련돼서 어떠한 공감대 형성과 여론을 확산시키고자 14분이 공동 발의하시는 거라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북 항쟁 관련자 가운데 단지 2명만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사북 항쟁 특위는 관련자 명예 회복을 위한 직권 재심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해양 쓰레기는 바닷속에 쌓여 있는지 바다 위에 떠 있는지에 따라 치우는 주체가 정부와 지자체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자체가 수거하는 해양 쓰레기의 양은 매년 늘고 있지만 넉넉지 않은 예산 때문에 처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9월 동해안으로 폐목재와 쓰레기가 밀려왔습니다. 당시 북한에서 홍수가 발생한 게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갑자기 떠밀려온 많은 쓰레기를 어떻게 치워야 할지 예산이 빠듯한 동해안 지자체들이 걱정이 많았는데
때마침 2억 원의 국비를 긴급히 지원받았습니다. 다행히 사업비 부담을 덜게 되면서 가까스로 폐목재와 쓰레기를 치울 수 있었습니다. 바닷속에 쌓인 침적 쓰레기는 해양수산부가, 바다에 떠 있거나 해안으로 밀려온 쓰레기는 지자체가 처리하도록 해양 쓰레기 수거 체계는 이원화돼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해양 쓰레기를 치우기가 녹록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해양 쓰레기 처리를 맡기다 보니 제대로 치워지지 않고 방치되는 쓰레기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전체 해양 쓰레기의 65% 이상을 지자체가 수거하고 있는데 강원 동해안을 포함한 전국 해안 지자체에서 매년 해양 쓰레기 발생량이 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자체에다가 이런 사업을 넘기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바다가 환경적으로 상당히 좀 더 이렇게 오염이 돼 있는데, 재난 수준 차원에서 정부가 일괄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발생 원인이나 경로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주도로 일원화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오는 11월 14일 치러지는 수능 원서 접수가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시험 영역과 과목 변경, 취소 등 원서 접수 변경은 9월 6일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는 주소지 관할 7개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선택 과목 등 응시원서 자료에 작성한 사항이 출력된 응시원서에 정확하게 입력됐는지 확인 후 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300개의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 소방안전점검 대상은 도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역과 터미널 등으로 소방시설 작동과 비상구 폐쇄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오는 23일까지 주요 시설에 대한 소방점검을 마친 뒤 컨테이너 하우스 등 화재 취약 주거시설에 대한 안전 상태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발생한 속초와 고성 산불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국전력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산불 발화 지점으로 지목되는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주유소 인근 전신주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전력 속초지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전남 나주에 있는 한국전력 본사에도 수사관을 보내 산불 원인과 관련된 자료를 압수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강원도의 과수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양구군의 사과 재배 면적은 1970년 9.2헥타르에서 지난해 137헥타르로 크게 늘었고, 정선도 19헥타르에서 211헥타르, 영월은 26.9헥타르에서 133헥타르로 최대 10배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춘천과 원주의 복숭아 재배 면적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 복숭아 재배 면적은 1970년 86.6헥타르에서 지난해 275헥타르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충북 지역에서 활발히 생산되던 인삼은 홍천, 횡성, 춘천 등 강원도가 주 재배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강원도 교육청이 남북 유소년 축구 단일팀을 추진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오늘 열린 제1회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 회의에서 북한 4.25 체육단과 남강원도에서 선수들을 뽑아 단일팀을 꾸리고 오는 12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에 참가하는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지난달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아리스포츠컵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도 남북 북미 관계가 급변하면서 거듭 연기된 상황이어서 이 계획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춘천시가 쓰레기 소각장과 재활용 선별장 등이 포함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운영 방식을 시민 공론화와 토론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우선 시민 12명과 시의원 3명으로 구성된 시민 공론화 참여단을 구성하고 다음 달 나오는 전문 연구 최종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 대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공론화와 토론회를 통해 나온 최종적인 의견을 검토해 운영 방식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현재 혈동리 환경공원 내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피서철 도내 고속도로 통행량은 지난해보다 늘어났지만 교통사고 사망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지난 18일까지 피서철 도내 고속도로 통행량은 1,587만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가량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도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2건이지만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었고 부상자는 지난해보다 30% 줄어든 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휴가철 암행순찰차 집중 운영을 통해 과속, 난폭운전, 지정차로 위반 등의 단속을 강화한 효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철원구는 시설 원예 장목에 대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원구는 철원 오대쌀과 함께 전국적 인지도를 얻고 있는 파프리카와 토마토 등 지역 시설 원예 장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자연재해와 홍수출하 등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기준선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익을 보전해 농산물 가격 안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철원구는 이달 들어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하면서 본격 진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